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83.68을 기록했고요. 오늘 5.1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마이너스 3.3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4.99%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76.9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9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로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의 영향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적용되는 시간이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별 대응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캐나다에서는 25%의 보복관세 정책으로 맞서며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선언했고, 2018년과 똑같은 정책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멕시코 역시 25%의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캐나다와 같은 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요. 이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으로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망한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셨고, 또 오늘 테슬라 주식을 다 파시겠다라는 글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님 중에서도 계셨던 것 같으며, 이 실제로 장이 시작하고 테슬라는 바로 7.34%까지 하락하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캐나다처럼 25%의 보복관세를 실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던 멕시코가 보복관세 이야기를 바로 철회했고요. 이 트럼프에게 항복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의 발표 이후 멕시코에서는 빠르게 트럼프와 대화한 것 같으며 사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멕시코와의 협상에 대해서 알렸는데, 이 멕시코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대화를 했다고 하며, 이 대화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모든 것을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배치하기로 하게 되었고, 이 펜타닐의 불법 밀수와 멕시코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멕시코에서 막겠다라는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런 조건에 만족했는지 25%의 관세를 30일 집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이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거래가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딜이라는 단어를 따옴표한 것을 본다면 이 두 나라가 국경 말고도 또 다른 거래가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바로 관세 전쟁이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참혹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업가 시절부터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는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 협상의 카드로 어쩌면 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것 같고, 이 멕시코에서 원하는 거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멕시코처럼 항복하지 않고 미국에게 25%의 보복 관세 정책으로 맞서겠다고 발표한 캐나다가 정말 큰 일이 난 것 같은데요. 이 캐나다는 벌써 미국 물품을 사지 말자는 애국 운동이 시작되면서 미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항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같이 싸울 줄 알았던 멕시코가 빠르게 항복을 선언해버리자 이 캐나다 혼자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초조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일은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정책이며 또 승리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캐나다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자, 트럼프는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캐나다와의 전화 통화가 약속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 돈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게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나는 캐나다 국민을 사랑하지만 캐나다의 리더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나와 게임을 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정말 무서운 말을 방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나다 혼자 어떻게 트럼프와 게임을 해나갈지 모두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역시 궁금해지는데, 이 관세 시작 바로 몇 시간을 앞두고 속보가 나오면서 새로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캐나다는 국경에 펜타닐의 밀수를 막는 담당자인 차르를 임명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을 단속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또 앞으로 국경에 헬기와 기술을 투입해 국경을 이전보다 더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캐나다 국경에만 1.3 빌리언 달러의 재정을 투자해 안보에 신경 쓸 것과 또 앞으로 파트너인 미국과 협력을 더 강화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자신 있게 말하던 관세 보복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멕시코가 30일 유예 판정을 받은 것을 보고 바로 원하는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트럼프는 또 자신의 SNS에 캐나다와의 협상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며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미국인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캐나다와의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캐나다도 30일 집행 연기를 발표하고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겠다 말하며 관세를 유예함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트럼프는 거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멕시코처럼 캐나다와도 이 국경 이외에 다른 딜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관세 전쟁은 두 나라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 일시 정지가 되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 역시 이에 따라 바로 움직이게 되었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진짜로 25%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관세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룸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우선 관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재정으로 미국의 국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원숭이와 닭 또는 The Farmer, the Monkey and the Chicken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특정한 책이나 문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전통적인 민간 전설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제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는 협상과 본보기를 보여주는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농부의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지금과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농부는 농장에 원숭이와 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 있는 원숭이가 자꾸 농부의 과일을 훔쳐먹었고 이 농부는 이를 고민하다가 원숭이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닭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농부는 원숭이에게 과일을 주지 않고 대신 닭을 잡아서 요리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원숭이는 닭이 잡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더 이상 과일을 훔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 닭과 원숭이의 이야기는 협상의 본보기를 통해 행동을 바꾸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중 농부는 트럼프에 해당되는 것 같고 닭은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숭이가 누구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협상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유럽과 중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선 중국부터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이 패권 국가인 미국에게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파나마 운하인데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서부와 동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을 작용하고 있고 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공사 기간은 1904년 5월부터 1914년 8월까지로 총 10년이 걸린 공사를 걸쳐 파나마 운하를 완공했으며 1999년 12월 31일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반환해 현재는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틈을 타고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이 파나마 운하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997년부터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포트를 홍콩에서 운영해 왔고 이 포트는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쪽에 있는 크리스토발 포트와 이 태평양 측에 있는 발보아 포트로서 현재 미국은 파나마 운하 근처에서 홍콩이 포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중이고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파나마 운하에서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홍콩 기업이 파나마 운하의 입구와 출구를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긴장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파나마 운하를 봉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첫
첫 해외 방문국으로 파나마를 택했고, 이 파나마 대통령에게 이 파나마 운하를 위협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은 미국이 건설한 운하에 대한 영구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미국의 요청에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양끝에 항구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의 허치슨 포트에 대한 검사를 명령했고, 해당 항구 운영을 갱신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었다면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유럽에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으며 그린란드를 지나는 북극 항로 개척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북극을 통한 항로 개척이 새로운 화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덴마크가 차지하고 있는 그린란드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국방 및 안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재정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는 2019년 1기 행정부 때부터 그린란드의 병합을 추진했고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기조에 놀랍게도 프랑스가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해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북극 항로를 놓고 유럽과 미국 또 러시아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는 북극 항로나 파나마 운하를 보고 있자면 이곳이 다 미국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 거래를 좀 동의한 게 아닐까 싶으며, 현재 트럼프는 임기 시작한 후 100일 안에 모든 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엄청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어떤가 싶은데요.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언급한 영상이 있어 잠깐 같이 영상을 보려고 하고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은 비용 절감에 능한 사람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잘하고 있냐고 이 기자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하며, 일론 머스크가 현재 미국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고 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감사의 표시를 남기며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은 트럼프의 모든 계획을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테슬라는 앞으로 6월 어닝에서 발표한 대로 이 로봇 택시를 발표하는 날까지 큰 변화 없는 발걸음을 보일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다만 매일 나오는 뉴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6월까지는 이런 흔들림에는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2028년 테슬라의 가치가 엄청날 거다라는 예상에 맞추어 장기적인 시점으로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